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4회 베러월드 아이디어 공작소를 참여해주신 우리 학생들의 성과가 이번에 너무 좋아서 특별히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베러월드 아이디어 공작소 같은 경우는 교육 문화, 안전 복지, 환경 건강 이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것과 관련된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해결책을 만드는 데 좀 주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을 배우고 각자 지역사회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 외대 안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창의적으로 또 정말 의미 있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 팀 간에 협업을 하거나 또 의사소통을 하고 그 팀 안에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과 또 그 결과 좋은 결과물들이 성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수한 어떤 결과를 만든 대상팀과 또 최우수 팀들 총 4팀을 모셔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IoT를 적용한 바닥형 안전장치를 설명하게 될 LLPJ 팀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배경, 두 번째 아이디어 원리, 세 번째 적용 방식, 네 번째 활용 방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대 효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 배경입니다. 일단 세계에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있었던 이태원의 압사사고가 있었고 또한 축구장에서의 압사사고 혹은 다른 대규모 관중들이 있는 축제에서의 압사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메카, 메론산 이런 곳에서 압사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안전사고 예방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세상은 발전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4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어떤 새로운 기술과 우리의 안전을 접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 현장 사람들의 빠른 위험 인식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 봤어도 최초 신고는 10시임에 불과하였는데 이제 진짜 소방이나 경찰이 출동한 시간은 1시, 무려 시간이 좀 지체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대처가 빨랐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IoT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IoT는 인터넷을 사물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전기기부터 식기구 혹은 가구까지도 인터넷이 모두 접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IoT 안전망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인파와 음성, 열 혹은 섭력을 감지한 초소형 센서가 필요했고 이것이 장착된 바닥형 신호등 유형의 장치를 특정 장소에 매립하여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센서나 신호등, 안전기관 이 세 가지의 IoT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바닥형 안전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형 안전장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혹시 회기역에 있는 바닥형 신호등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희는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습니다. 바닥이 그저 파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에 넘어서 색깔뿐만이 아니라 소리, 음성 혹은 다른 색깔과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송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전송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닌 이런 유선 기관들에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적용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길 가에 있는 곳에서 가변성 LED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가변성 LED는 소리가 나며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정한 4가지 단계입니다. 0단계부터 총 3단계까지 있으며 그 기준은 빛, 경고음성, 소방과 경찰 연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준입니다. 0단계에서는 빛과 경고음성이 나오지 않으며 소방과 경찰의 연결은 추적관찰, 1단계도 마찬가지로 추적관찰인데 여기서 다른 것은 빛입니다. 우리가 흔히 0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갈 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는 다 빛으로 이런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0단계부터 3단계까지 갈수록 빛은 점점 더 어두운 색깔, 더 자극적인 색깔로 변하게 하였고 경고 음성은 혼잡한 시간이 아닌 사고가 우려가 있는 혹은 사고가 발생 직전 혹은 이미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경고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소방과 경찰의 연결은 2단계는 인근 기관, 서울에 있으면 구 아니면 이제 지방에 있으면 군 이런 단위가 될 수 있으며 3단계에서는 이제 지역 내 모든 기관, 서울로 따지면 서울시 모든 전체 경찰이나 소방이 동원되는 그런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점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길 가마다 기준적이 되는 레이더를 설치하였으며 이 가변석 LED 끝에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선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중앙 차선인데 가운데는 LED를 사용해서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총 4단계로 사람들에게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태원 참사 사고 혹은 사람이 많은 보신각 새해 종 축제와 같은 혹은 어떤 가수의 공연, 콘서트, 그다음에 축구장, 사람이 많은 경기장 아니면 진짜 인파가 많이 몰려다니는 강남구 혹은 명동 일대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 성공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이것을 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도 설치 이전과 대비하여 21.4%나 감소되는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바닥형 안전장치도 이러한 유사한 사고 예방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LAPJ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팀 흡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북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문제 해결 방향, 그리고 스마트 아이디어 제안,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해력에 대해서 아시나요? 문해력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이해, 해석, 창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0명의 교사들이 생각한 문해력 하락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서 아니면 독서가 소홀해져서 이 2가지가 청소년들의 문해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저하되어서 중학생 미달률은 27%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저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문제 해결 방향은 읽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읽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류하여서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할 방안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메타북스는 청소년과 공공도서관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타 이용자들 및 책 속 인물들과 소통하며 가까워지고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지향합니다. 또한 온라인 활동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게임하듯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이용하였고요. 운영 방식은 메타버스 관련 IT 기업이나 정부 지원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마트 아이디어 제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1부터 어린 왕자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은 어린 왕자 캐릭터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여서 친구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 같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스텝 2는 함께 책 읽기입니다. 공공도서관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포털을 구현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글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오디오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 이용자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더 쉽게 책을 하였고요. 스텝 3는 그 타 이용자들과 같이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왕자는 왜 모자 속에 보아빔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여서 편안한 토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스텝 4는 그 메타버스의 장점인 자신이 직접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책을 읽고 상상 속으로만 했던 그 책의 내용을 직접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하면서 더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책과의 거리를 좁히도록 하는 목표로 이렇게 메타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문해력 증진으로 나아갈 미래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14회 아이디어 공작소 공모전에 참가한 알리즈웰 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저희 알리즈웰 팀이 도출해낸 티그리스를 통한 실시간 사용인원 분석 서비스 스마트 패스를 소개합니다. 친구와의 약속 상황,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기계에 늘어선 대기줄을 보고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려고 하는 식당, 병원, 카페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설 이용 현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표적으로 4가지의 문제점을 가져다 줍니다. 해당 기관의 갑작스러운 휴무, 영업 종료로 불필요한 발걸음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직접 전화 문의를 한다 해도 영업 중 문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보를 얻었다 해도 이용 현황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보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로 인구가 몰릴 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패스는 정보 제공, 예고, 예방, 빠른 서비스, 정확성이라는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영업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사용 인원이 0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추가적인 이용객의 유입을 방지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사고 예방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합니다. 넷째, 정보 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대기 시스템을 통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시스템은 실제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이용 인구 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스마트 패스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유의미한 정보만을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태그리스라는 기술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사람들이 해당 기술이 접목된 장소를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기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근거리 이동 통신망인 비콘과 스마트폰 간의 블루투스 정보 교환에 있습니다. 위 사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태그리스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왼쪽은 우회 신설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그리스 개찰구이고 오른쪽은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무인 편의점입니다. 저희 팀은 기존 태그리스 시스템에 유동인구 파악 시스템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마트 패스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정보를 집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앱의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부터 앱 유인책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패스 앱 속 AI가 딥러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패스 앱 사용자들의 결제 방법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제 방식을 학습하게 되고 이로써 앱을 통해 결제할 시 자동으로 해당 시설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결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까지 도입되게 된다면 스마트 패스 앱은 유동인구 파악, 대기 시스템, 최적의 결제 시스템 총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앱 상용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리즈웰 팀의 태그리스를 통한 실시간 사용인원 분석 서비스 스마트 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월드 팀의 동대문구 다문화 교류 시스템 IMID 아이디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제기와 제안 배경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안하여 프로젝트를 노출하고 이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난 15년간 학생 수는 약 9.5배 이상 급증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지원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국 외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 비율은 5.1%로 100명 중 5명은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이 무엇인지 자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조사에서 공통된 고충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인들과의 교류 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1위는 한국인 친구 사귀기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적 차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인기 명소들을 잘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64%의 학생들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매우 잘 안다고 답변한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1.8%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교류 프로그램의 홍보 및 참여가 독려돼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희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유학생들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논문과 서적에서는 언어와 문화는 동시에 발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화 교류 참여 의지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 및 대학 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학생활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대문구만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IMID로서 International Meeting in 동대문인의 약자입니다. 동대문군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시공간 제약이 없는 어플을 사용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DB로 활용한 외대생 인증 시스템 구축하여 더 안전한 모임이 가능하게 구축하였고, 다음 화면으로 가면은 자신의 관심사를 입력하여 이에 따른 문화 프로그램 주제를 추천해줍니다. 메인 화면이 이렇습니다. 상단에는 인스타그램처럼 활동 일지를 스토리로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모집 중인 프로그램, 공지사항, 그리고 후기, 그리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BM으로는 지역에 광고를 받아서 하단바에 광고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모집 중인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은 캘린더가 뜹니다. 캘린더 시스템을 활용해서 언제 프로그램이 개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로 들어가 볼까요? 지정된 날짜로 들어가면은 지도 화면이 뜹니다. 지도 화면에서 어디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까지 설정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멘토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일정을 소개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인베드하여 흥미를 끌고 미리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는 플립 러닝 효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을 해볼까요? 신청을 하면은 어플 내 채팅방에 초대되어 공지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채팅방을 유지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AI 번역 피드백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I 번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 번역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디벨롭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적응 및 대학 몰입도를 높일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유학생들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학생의 경우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자신의 전공어로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서로 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는 어떤 이점을 가져갈까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대문구 지역 사회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의 다국적 문화 이미지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외대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 일단 경희대, 시립대, 동대문구 전체를 통해서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디벨롭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월드 팀의 IMID 아이디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화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제가 의무소방이라는 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곰곰이 생각해봐가지고 이제 안전 혹은 복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그럴 거면 이왕 가는 거 난 제천으로 가겠다. 전 제천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제천에 소방서에서 직접 실무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이제 갔다 와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거니까 이태원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막 진짜 이리저리 막 싸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팀원들끼리 같이 모이고 또 밥도 먹고 뭐 회의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팀원들 간의 화합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이런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고요. 다행히도 아주 팀원들 각각 이제 서로 분배된 역할들이 있었어요.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거나 혹은 진짜 답사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랜덤으로 배치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되게 만족하면서 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실제적으로 구상하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청 뿐만이 아니라 시청 혹은 진짜 정부까지 이거를 조금 더 확산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스텝 바이 스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그만 거부터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큰 결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딱 그거였어요. 이거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을 할 때도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지가 뜨니까 무작위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냥 클릭만 하면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비교과 프로그램 자체가 뭐 굳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막 내가 고심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니까 딱 그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번 배럴월드가 재밌었던 점은 팀원을 구성하지 않고 참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팀원들을 만나면서 그런 우당탕탕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배럴월드를 하면서 럴루랄라 팀원들과 함께 월드로 나아가자. 들어와. 저는 이렇게 참여하면서 저는 이렇게 상장을 탈 줄 몰랐거든요. 팀도 무작위고 뭔가 상도 못 할 것 같고 뭔가 성과도 못 낼 것 같고 시간만 쓸 것 같은 걱정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걱정도 잘 안 되고 팀원들과 그냥 의견 조율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과가 나오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상 타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로 잡았는데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을 멘토링을 하면서 중학생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점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선시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회에 참가해서 아이디어도 내보고 그리고 결과도 좋게 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 4분이 랜덤으로 배정이 됐지만 모두 다 이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럴월드 주최 측 분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가 여러 번 엎어졌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팀원분들과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모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맨날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같이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또 사실 4명 다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가진 역량도 다르고 한데 다행히 조화롭게 한 프로젝트에 녹아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지원을 받아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으면 너무 뜻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낯선 사람들하고 이제 팀을 빌딩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들어와서 밥도 먹고 같이 진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열정적으로 재밌게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걱정도 많았는데 너무 좋게 결과도 나오고 너무 보람찬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불화나 트러블 일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LST라는 어플로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노는 부분, 스키장에 같이 간다거나 뭐 클럽에 간다거나 아니면 파티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 아이디어를 오히려 그냥 교육 쪽만으로 하지 않고 문화 교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한국에 파이팅! 가자!
조금 학생들이 저희 이제 공무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지역사회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니까.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보는 관점도 정말 달랐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아이들이 생각을 해줘서 감사한 것도 있었고, 원래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동대문구에 심사 의뢰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 한 명이 하려고 했었는데, 혼자 보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3명이 같이 보고, 이제 같이 평균을 내서 보내게 됐는데, 이 배럴월드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도 좀 자주 방문해 주시고, 제안도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되게 결과물이 너무 이렇게 좋게 훌륭하게 잘 나와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정말 저도 이게 PPT 작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줘서 정말 좀 감사했습니다. 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을 그 부서에 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게 지금 당장 업무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뭐 이렇게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그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사람들이 불편했던 점을 학생들이 직접 체감해가지고 이거를 아이디어로 내준된 거에 대해서 저희 구청은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배럴월드 화이팅!